4번 기대승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아주 극찬했던 이왕희의 얘기인데, 과연 기대승이 얘기했던 독서는 여기서 글 읽기는 맞는데 취미로 즐기는 글 읽기가 아니고 공부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책을 읽는 거. 어떤 식으로 독서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목적으로 독서하는 게 필요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문 내용이야. 자, 보세요. 기대승은 당대 유학계의 거목이었던 이황과 12년에 걸쳐서 주제가 이거야. 사단 칠정에 대한 학문적 논쟁 아주 치열했죠. 조선시대 때는 이런 학문적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단 말이야. 주기론 주리론 알지? 그거는 조선 건국부터 해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논쟁거리야. 주기론이다, 주리론이다. 그래서 주리론은 사실은 뭐 본질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주기론은 방법, 실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내용 형식 논쟁하고 똑같은 거야. 답이 없어요. 둘 다 맞아요. 근데 둘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해. 똑같아. 사단 칠정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다. 이왕은 근데 기대승에 대해서, 이 젊은 기대승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그 말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반목관계이지만 칭찬할 걸 칭찬했다는 그런 뜻이야. 이왕은 그의 깊이 있는 독서 태도, 탐구 정신에 감동까지 해가지고 그가 자신보다 26살 아래지만 깍듯하게 예우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유학자 중에 유학자, 이거 더 이상 뭐 이것 이상으로 극찬이 어딨어, 그지? 기대승이 당대 최고의 권위자에게도 논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책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를 통해 체득하려는 독서법과 관련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독서의 방법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실제를 통해서 몸으로 익혔다. 이게 기대승이 갖고 있는 독서법이야. 그러니까 이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지. 후대 사람인 정혜경이 전한 일화에 따르면 기대승은 5살에 천자문을 시작했지만 7살이 되도록 첫 구절인 천지현황의 뜻을 모른다고 했다. 여기서 모르는 게 무슨 뜻이야?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잖아. 천지현황이 뭐야? 그러면 그냥 천지현황 이걸 알겠는데 진짜 뜻을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혔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야. 자, 훈장이 소만도 못하다고 혼을 내자 천지현황을 3년 동안 읽으니 연재호야는 언제 읽을까라고 읊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막혔으니까 그 다음 건 언제 읽지? 언제호야는 천장원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한자 따지 거무려 누르랑 천지현황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게 천자문 시작할 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그게 천지현황이야. 마무리는 언제 호야라. 자, 언제 호야 마지막 구절. 이 말을 듣고 훈장은 기대승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것은 약간 과장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읽어보는 것을 넘어서 있잖아. 그 속에 담긴 참뜻, 보려고 했던 기대승의 정신과 관련된 일화였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이황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기대승의 독서법. 근데 그 기대를 받았던 독서법 그 다음에 나온 일화가 나왔지. 일화, 천자문과 관련된 일화. 순서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훈장도 훌륭하신 분이지. 왜? 이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사물의 본질을 깨뚫기 위해서 탐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건 훌륭한 학문적 자세라는 거야. 뜻을 알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진도를 나가야지. 그냥 겉으로 피상적인 뜻만 알고 넘어가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1화까지 소개했고요. 독서 방법에 대한 기대승의 생각은 벼슬길에 나서지 않던 시절의 상황을 해명한 삼해라는 글에서 알 수 있다. 그는 독서의 목적을 과거 시험에 합격하거나 출세하는 것에 두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없다. 이게 독서, 학문을 대하는 자세라고.
자신의 학문 탐구 자세를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현학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에 두면 탐구가 어렵다. 합격이냐 출세냐 이런 거 아니다. 그는 천지 만물은 물과 아의 구분이 없고 만물은 나와 길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나를 돌이켜 궁구하면 아주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천지의 도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결국은 나를 돌이켜 궁구하면 천지의 도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하고 천지는 같은 거니까. 있잖아. 물과 아가 구분이 없고 그럼 물을 알던지 아를 알던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를 알면 물도 안다. 만물은 나하고 길을 같이 한다. 나는 만물 안에 있는 거고요. 나를 알면 만물을 아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를 안다는 건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열심히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면 천지의 도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은 하늘의 도이고 경은 성인의 도이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여 경을 실천하면 성에 이른다는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기대승은 뭐냐면 기본적인 거, 작은 것을 정확하게 탐구하고 이해하면 큰 원리, 이치 이것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야. 탐구법이. 물론 독서의 목적은 출세나 합격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그 피상적인 글읽기에 불과하고 본질에 대한 학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작은 것, 나로부터 해서 만물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 나의 실천을 통해서 성을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성인의 글을 읽을 때 근본 취지를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본 취지를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면 핵심 원리를 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올바른 자세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글 읽기가 아니고 본질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반복해서 익히고 몸으로 실천하고 뭐 이런 거야. 그는 옛 성인의 글을 읽을 때, 자, 성인의 글을 읽을 때 남들의 주석을 참고는 하되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반복해서 읽고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참뜻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궁행이라고 하죠. 궁행. 앞에 하면 실천궁행. 이 두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똑같지, 그지? 실천궁행. 이게 중요해. 반복은 그 학습법이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일단 본문을 이해해야 되지. 본문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천하면 실천이 중요해. 실천궁행이라고 그랬지. 자, 무실력행, 실천궁행 다 그거 다 후대에 우리 조상들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이는 그가 쓴 독서라는 짧은 시에서도 아까는 기억에서는 성현의 글 이해할 때 삼해라는 글도 나왔어. 자, 여기서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그때를 해명한 글이 삼해고요. 여기는 독서라는 짧은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 시가 나왔네. 독서를 할 때는 옛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는 핵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면 체행해야 되고 어느 말을 위해서 찾으지 말고 생각해라. 뭐 인식해라. 깨달아라. 탐구해라. 뭐 이런 거야. 그가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고 읽어서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수업에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 너 공부했냐? 발표해봐. 제대로 발표를 해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으면 발표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발표를 제대로 못하면 질문을 딱 하면 대답을 못해.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자, 아는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언어의 행간을 이해한다. 이게 참다운 의미의 독서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탐구 방법은 진짜 막 빙빙 돌아가는 거지.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야. 자, 기대승은 이왕과의 논쟁이나 왕과의 경연 자리에서 항상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가 틀에 박힌 해석을 하는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은 독서를 하면서 읽은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을 밝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실천과 적용이 중요하고 그전에는 반복이고요. 본질을 깨뜨리고 학문에 진지하게 학문 자체의 탐구를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문단은 어떻게 읽었는지 독서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네 번째 마지막 문단에서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하는 그만의 깊이 있는 이해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야. 우리가 공부할 때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문제 유형 볼까?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거는 기본 문제잖아. 무조건 유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야. 문제를 안 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다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지? 자, 1번. 기대승이 7살 때까지 천자문을 읽지 못했다. 물론 그 천지현황이라는 것 때문에 막혔다고 했는데, 읽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지, 본질, 참뜻을 알지 못해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뜻이지. 읽는 건 읽지요.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2번 가볼까? 기대승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평생, 아니지. 왜냐하면 관직에 나가지 않던 시절, 이 말은 관직에 결국 나갔다는 뜻이잖아. 맞지? 잘 생각해봐. 관직에 나가지 않던 시절이 있다면 나간 시절이 있다고요. 그래서 평생 나가지 않고, 이 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독서는 원래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니까 임금 앞에 경연 자리에 나갔네. 경연은 보통 임금과 신하가 하는 거야. 그럼 관리로서 벼슬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정약용은 기대승의 일화를 통해 독서 능력이 타고난 점을 강조했다. 자, 정약용이 기대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일화를 얘기했잖아. 그럼 잘 봐라. 김시습이라는 사람 있잖아. 매월탁. 이 사람이 15살에 과거국제거든. 근데 아예 어렸을 때부터 천재야. 타고났다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대승은 타고난 게 아니지요. 왜냐면 진지하게 탐구했다는 건 노력했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타고난 능력이 아니다. 4번. 이왕은 기대승과 논쟁하면서 그의 독서 태도와 탐구 정신을 극찬했어. 감동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정답은 4번이네. 훈장은 기대승이 천자문 구절을 반복해서 읽는 모습을 보며 탁월함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 맨 끝에 언제후야라는 천자문의 마지막은 언제 끝낼까라는 얘기.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적 탐구, 본질에 대한 참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저 자세, 탐구 자세가 보통 사람 범인에 지난다. 즉 뛰어난 인물이 될 것 같아. 큰 인물이. 이렇게 판단한 거지. 여기서 지금처럼 천자문 구절 반복해서 이것 때문에 탁월함을 발견한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봅시다. 핵심 간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유형. 자, 이거는 핵심 간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유형은 가나다라, 독서법, 기억과 니은, 아까 나왔던 벼슬길에 가지 않던 그 이유를 설명한 3회라는 것이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밑에는 독서라는 시였어. 기억과 니은, 독서법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핵심을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읽는다. 이거 천지현황하고 비슷한 거야. 맞았고요. 글쓴이가 쓴 근본 취지, 그렇지. 그 선인의 마음을, 성현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글쓴이가 쓴 근본 취지를 생각하고 실천궁행이라 그래서 실제로 몸소 실천해야지만 몸으로 얻을 수 있다. 체득. 맞았네. 가하고 나는 둘 다 기대승의 독서법과 관련있어. 분명한 목표의식 가지고 벌써 틀렸지? 분명한 목표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출세하고 합격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독서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 거 찾지 말고요.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본질을 탐구하는 거니까 틀렸지. 그지? 이해야, 이해. 본질에 대한 이해.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 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해석은 참고는 하되,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나는 나만의 뜻을 이해할 거야. 이게 기대승의 독서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3번 가볼까? 보기 학생이 쓴 성찰일기 일부다. 기대승의 관점에서 보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오늘 윤리와 사상 수업에서 고대 이오니아 철학자들이라는 글을 읽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어. 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먼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낙시만드로스의 관점을 비교했어.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1, 2, 3으로 됐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이들의 생각이 자연과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또 따져봤어. 설명했어. 그런데 친구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실제 생활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 적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맨 마지막 단어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거 봐. 그럼 기대생 입장에서는 야, 그런 것도 다 다양한 관점에서 너 주체적 해석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한 친구가 그들이 왜 만물의 근원을 따지려고 했냐고, 왜 본질을 따지려고 했냐고 묻는 말에 정확히 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 정도 깊이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런 거 몰랐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기대승이 봤을 때는 이 친구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너 그거 잘못했어. 아닌 거 찾는 거. 1번. 글을 읽는 목적을 시험 준비에만 두고 읽으니까 탐구가 되지 않는 거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와. 뭐 이런 거. 2번.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기대승이. 설명 못해. 뭐 이건 아직 자신의 말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해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3번. 철학자들이 한 말. 행간을 이해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본질을 이해해야지. 맞았고요. 그래 하나의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 나눌 수 없지만 임의로 나누어 설명했다. 핵심적인 원리는 있죠.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철학자들의 여기 1번, 2번, 3번의 철학자를 이야기하면서 비교했다 그랬잖아. 비교. 나누어 설명하고 비교했어. 비교.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자연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어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원래 이들의 철학자 1, 2, 3번에 대해서 나누었단 말이야. 나누었어. 나눌 수 없지만이야. 나눌 수 있지만. 이래야지. 그치? 나눌 수가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나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렇지. 임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나누어서 임의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거는 기대승이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 너의 발표 내용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비판이 아니죠. 근데 나눌 수 없지만이라고 한 건 잘못 해석한 거지. 기대승이. 이해됐지? 읽은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라고 그랬고요.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너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했을 텐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기대승의 비판이 아닌 건 4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세 문제 끝났지.
여기서